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유하고 부모님 두 분께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도 많겠지만 저는 엄마와 딱 단둘이 살았어요. 엄마는 늘 저에게 뭐든 다 해주시려고 했었고 너무너무 아껴주셨네요. 오늘 바람 많이 부니까 이거 입어. 이것도 엄마가 뜬 거야? 그럼 우리 딸 몸에 바람 들어가지 말라고 한 땀 한 땀 떴지? 진짜 색깔도 너무 예쁘고 최고다. 엄마는 늘 저에게 가을 겨울이면 손수 떠준 스웨터를 챙겨주곤 하셨어요. 엄마와 단 둘이라 그런지 완전체인 가족이 너무나도 부러웠지만 엄마는 늘 그런 저에게 정말 사랑을 듬뿍 주시려고 노력을 하였죠. 그래서 덕분에 나름 밝게 자랄 수 있었네요. 하지만 그래도 자라면서 계속해서 아빠가 보고 싶은 날들이 많았어요. 이따가 비 많이 오면 엄마가 데리러 갈게. 근데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왜 맨날 우리 둘만 살아야 해? 친구들은 다 아빠 손잡고 학교도 오고 하는데 나는 없으니까 궁금해. 엄마는 이런 물음에 화도 내지 않으셨어요. 멀리 갔어. 너랑 엄마 둘이면 충분해. 다른 가족들도 없고 그래도 나는 아빠가 궁금하기도 해. 우리 아빠 멀리 간 거야? 아주 멀리 가셨어. 그러니까 아빠를 만날 일은 없을 거야. 근데 친구들이 그러는데 아빠가 있으면 이것저것 다 사주기도 한다는데 부러워. 엄마가 더 많이 벌어서 다 해줄게. 걱정 마. 늘 이 말이 다였고 그때는 싱숭생숭하면서 엄마의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죠. 마음은 뭐든 다 해주실 것처럼 엄마는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형실은 눈 놓지 않았네요. 초등학교 때까지 반지하에 살았는데 장맛비라도 오면 집에 물이 들어왔거든요. 엄마, 방에 또 물 들어와. 괜찮아, 엄마가 막을게. 대야 좀 가지고 와. 2시간 동안 엄마랑 제가 거실에 물을 퍼내고 발목까지 물이 찼지만 엄마는 웃으시더라고요. 재밌지? 수영장이다 이게. 엄마, 수영장이 무슨 일해? 왜? 이게 가까이 있는 수영장이지. 물놀이가 따로 없어. 다이야 안 그래? 그렇게 웃으며 말씀하신 엄마도 그날 밤 화장실에 몰래 가서 우시더라고요. 다이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저 역시 그 말을 듣고 혼자 이불 속에서 눈물을 엄청 삼켰네요. 엄마는 저를 학교에 보내고 난 뒤 매일같이 일을 나가셨다가 제가 학교에서 돌아올 쯤 다시 집으로 와 저에게는 아무런 빈자리가 느끼지 못하게 하였어요. 그리고 제가 잠이 들면 야간 공장에 나가 또 일을 하셨거든요. 엄마는 혼자 있는 저에게 최대한 옆에 있으면서 애착을 많이 주신 분이었네요. 절대 엄마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하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저같이 백도 없고 가난밖에 없는 사람이 그나마 성공할 길은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뒷바라지를 받아서 예체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오로지 혼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공부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려서부터 독하다, 악발이다 라는 말을 들으며 공부를 해서 드디어 세무사라는 직종의 시험으로 합격하게 되었어요. 엄마, 나 드디어 붙었어. 시험에 붙었다고. 진짜야? 진짜? 정말 대견하다. 정말 너무 대견하다.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엄마가 고생 많았지. 이제 내가 엄마 호강시켜줄게. 그러니까 우리 잘 살자. 그날 저희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고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아유, 서 여사가 다희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어. 그러니까 다희가 그거 알고 공부 악착같이 하더니 세무사에 붙었네. 아마 우리 동네에서 진짜 이렇게 대단한 애가 나온 거는 처음이야. 그러게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딸 뭐라도 하래라고. 서 여사가 잘 키워서 그렇지 애한테 어디 빈자리를 줬어? 매일같이 옆에 붙어서는. 그리고 잠도 안 자고 애 잘 때 일 나가고 진짜 대단해. 이거 다희도 무조건 알아야 할 거야. 다희는 제가 본인한테 한 거 다 알아요. 우리 딸은 철도 빨리 들었거든요. 엄마 속상하게. 하긴 지 엄마 저렇게 고생하는 거 봤으니까 철이 들 수밖에.
그래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살아. 딸이 세무사인데 악착같이 일 안 해도 되잖아. 그러게요. 우리 딸이 저 호강시켜준다네요. 그래도 짐이 될 수 있나요? 뭐라도 해야지. 우리 딸은 저처럼 안 살게 할 거예요. 동네에서는 제가 자랑이었고 엄마에게는 기쁨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참 제 자신이 대견하다 싶으면서 나름 우쭐한 마음도 들었죠. 제가 세무사가 되고 나서도 엄마는 저한테 짐이 되면 안 된다면서 공장 일을 계속 하였어요. 엄마, 이제 그만둬도 되지 않아? 내가 다달이 용돈 드릴 텐데 힘든 일은 하지 마세요. 그 돈 네가 모았다가 하고 싶은 거 했어. 어떻게 엄마가 네 돈을 쓰니? 엄마는 그냥 이렇게 벌어먹고 사는 게 행복해. 그래도 힘들잖아. 괜찮아. 세상에 안 힘든 사람 없어. 그러니까 엄마 걱정 말고 하고 싶은 거 해.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알겠지? 그래도 난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서 악착같이 공부한 건데. 알지. 엄마는 마음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엄마는 그런 분이었어요. 저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면서도 본인은 하나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한편으론 죄송스럽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이런 행동들도 저에게는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참 자식이란 뭔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철이 없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세무사 사무실에 취업을 하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여유란 것을 느껴봤네요. 그리고 일을 하다 고객을 만난 손님과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참 꾸밈이 없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것도 걱정을 하셨어요. 신중하게 생각해.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사람은 겉만 보고 모르는 거야. 엄마 왜 의심해? 희성씨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좋은 사람이야. 그래도 엄마는 네가 상처받을까 봐 그러지. 그러니까 잘 알아봐. 제 머리가 커져서인지 엄마의 말이 듣기가 싫어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럼에도 저희는 사랑에 빠져 잘 지냈고 소탈하고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저와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삼겹살 먹는 거 어때? 좋지. 역시 나랑 식성이 참 잘 맞는단 말이야. 오늘 많이 먹어야겠어. 하지만 남자친구가 들고 온 서류를 검토하다가 서류에 찍힌 회사 이름이 상장 기업임을 알게 되었어요. 이 회사 혹시... 맞아. 우리 집 사실 회사 몇 개 좀 가지고 있어. 근데 전혀 신경 안 써도 돼.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국내 30대 대기업 계열사, 지주회사, 이사진 중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대학 졸업 후 3년 만에 혼자 이끄는 사업을 성공시켰고요. 정말 믿기지 않았죠. 나는 그냥 편한 게 좋아. 내가 말했지. 나 어렵게 살았다고. 그래서 주제 파악 너무 할 수 있거든. 돈은 돈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내가 돈이 많다고 헤어지자고 하는 게 말이 되니? 난 그래. 어차피 결혼 얘기 나오면 희성 씨네 부모님께서 반대하실 거야. 희성 씨가 편한 게 좋다고 해도 편하지 않은 상황이 될 거라고. 드라마에서나 나오던 집안 반대가 당연히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절 참 좋다고 하셨어요. 난 다혜가 참 사람 냄새 나서 좋다. 스펙 무슨 소용이야. 그러니까 움츠러들지 않아도 돼. 우리가 다혜가 마음에 들거든. 가진 거랑 사람 됨됨이는 참 별개구나 라고 느꼈네요. 그렇게 저희는 일사천리 결혼을 준비해 나갔는데 문제는 그 이유였어요. 제가 세무사가 되고 어마어마한 집 남자랑 결혼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그 소문을 저와 예전부터 연락이 끊긴 고모와 아빠 쪽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연락이 오게 되었죠. 네 아빠가 네 생각 많이 했어.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 한번 보자. 처음 고모의 연락을 받았을 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어려서 참 그리워했던 아빠였는데 이렇게 연락이 오게 되니 얼떨떨한 마음이 들었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는 아빠 손이 필요할 나이가 아니라서 더더욱 당황스러웠네요. 저를요? 이제 와서 왜 그러시죠? 나 결혼한다며?
네 아빠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 손은 꼭 붙들고 들어가고 싶다고 하더라. 나도 그 말에 동의하고 우리가 너한테 염치가 없지만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 근데 네 아빠랑 우리 너 잊은 적 한 번도 없다. 네가 우리 핏줄인데 잊을 수나 있겠어? 그러니까 한번 보고 얘기하자. 만나서 설명할게. 생각 좀 해볼게요. 저도 이렇게 갑작스레 연락이 오니 당황스럽네요. 그렇게 이 사실을 당연히 엄마에게 얘기를 하게 되었네요. 엄마, 고모한테 연락이 왔어. 아빠가 한번 보고 싶다고 하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뭐? 무슨 염치로? 안 돼. 어이가 없네 진짜? 놀랍게도 정말 엄마는 단호하셨어요. 왜? 만나지 말아야 할 이유라도 있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찾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널 왜 찾겠니? 딱 뻔하잖아. 엄마 말 들어 이거사.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나 희생해서 이렇게 키워준 거 아는데 그래도 선택은 내 자유잖아. 엄마한테 얘기한 건 당연히 예의상 물어본 거야. 그런데 나 사실 만나고 싶어. 엄마는 제 말에 놀란 토끼 눈을 하였어요. 지금까지 안 만나던 아빠를 만나고 싶다고? 이제는 아빠가 필요하지 않잖아. 그래도 아빠잖아. 그동안 왜 찾아오지 못했는지 이유라도 듣고 싶어서 그래. 엄마는 제 말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정말 황당한 얼굴을 하였네요. 핏줄이 이래서 무서운 건가 싶은 게 참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들을 상의할 곳은 제 결혼할 남자친구밖에 없었고 전 이 사실을 털어놓았네요. 어머님이 반대하는 거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난 솔직히 다혜 네가 행복하다면 어느 쪽을 선택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키워주신 엄마가 반대하는 거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나 한 번도 아빠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솔직히 이혼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안 맞아서 헤어진 거잖아. 내가 아빠를 보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었던 거고. 그래, 그건 그렇지. 그래도 어머님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아서 그러지. 희성 씨도 반대해? 내가 반대하고 말고가 어딨어. 다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생각 좀 잘해봐. 남자친구 또한 이렇게 얘기하니 사실 굉장히 찜찜하더라고요. 오히려 아빠가 연락이 왔다고 하면 남자친구 입장에선 좋아할 줄 알았어요. 늘 제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것을 안타까워했던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이런 제 상황을 들으면 당장이라도 만나라고 부추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남자친구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고 다들 주변에서 흔쾌한 만남을 얘기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고민만 하고 있을 무렵이었고 그날 이후 엄마와는 아무렇지 않게 지냈지만 서로 뭔가 속마음을 꺼내놓지는 않았어요. 엄마도 실망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 어디 가니? 나 친구들이랑 밥 먹고 올 거야. 늦어. 몇 시에 들어오는데? 엄마는 분명 평소처럼 물어보시는 건데 괜한 짜증이 나더라고요. 엄마, 나 어른이야. 엄마가 이렇게 간섭할 일이야? 나 진짜 그러면 답답해. 엄마가 뭘 그냥 물어본 건데 갑자기 왜 이렇게 짜증이야? 너답지 않게. 엄마의 얼굴은 이미 상처가 난 얼굴이었는데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간섭 말아요. 그렇게 엄마에게 상처를 주고 문을 박차고 나갔네요. 제 사춘기가 이렇게 늦게 올 줄이야.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엄마가 왜 걱정을 하시는지가 서서히 밝혀졌죠. 하루는 평소처럼 조용히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밖이 시끄러웠어요. 여기 세무사 김다희라고 있나요? 전대 누구시죠? 거칠고 삭막한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쳐다봤어요. 아, 당신이 김순현 씨 딸내미구만. 알지, 당신 애비. 지금 빚이 어마어마해. 딸이 세무사라서 돈도 잘 번다는데 그럼 딸이 갚으셔야지. 안 그래? 네? 전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게 발뺌하면 안 되지. 그래도 아빠인데. 천륜이 별 수 있나? 지금까지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황당하네요. 경찰 부르겠습니다. 나가세요.
당신이 딸 맞는데 무슨 경찰을 불러? 네 아버지 빚은 당연히 가족이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주 뻔뻔하네. 같이 온 사람이 소리치자 사무실 사람들이 전부 저를 쳐다봤고 등에서는 식은땀까지 줄줄 나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그 사람만 씩씩거리다 나가게 되었고 싸한 정적만이 남게 되었죠. 그리고 집에 가는 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친아빠는 사람이 궁금하더라고요.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궁금할 줄은 몰랐어요. 엄마가 아빠를 미워했나? 아니면 사업이 망해서 헤어진 건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뭐가 진실인지 궁금했죠. 엄마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난리가 날 게 뻔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일이 있자 고모한테 연락을 다시 한다는 게 망설여졌고 그렇게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아무런 연락이 없자 저를 보고 싶어하는 고모와 아빠 쪽에서는 저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였네요. 그리고 한 번 더 연락이 오게 되니 저 역시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며칠 뒤 고모란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눈에 봐도 알겠더라고요. 다희니? 다희야, 내가 네 고모다. 고모요? 네, 안녕하세요. 네가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미안해. 너무 급해서 그랬어. 일단 우리 얘기 좀 하자. 어? 무슨 일이세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하시고? 당황스러워요. 네 아빠 있잖아. 내가 불쌍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온 거야. 아무리 얼굴도 모르고 산 생판 남이라지만 그래도 네가 이렇게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아빠 네 엄마랑 헤어지고 불쌍하게 살았어. 그래도 너 찾아온다고 매일 뭐라도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엔 다 안 풀려서 빚쟁이 됐고 얼마 전에는 쓰러지기까지 했다. 네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하게 생겼다고.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왔겠니? 그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찾았겠어. 네 아빠가 네 소식만큼은 다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야. 주변에 그래도 네 소식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간간히 전해 들었어. 떳떳해지면 만날 거라고. 그렇게 네 아빠가 입으로 떠들어댔는데 결국 그날만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아빠가 쓰러졌다는 건가요? 그래. 너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지낸다고 들었어. 부잣 집안이라는데. 내가 염치 없지만 조금은 어떻게 안 될까? 네 아빠가 그래도 너 차려고 열심히 아둥바둥 일해서 결국 빚밖에 안 만들었지만 그러면 네가 해결해 줄 수도 있잖아. 너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또 시집갈 집도 대단하다던데. 네 아빠가 불쌍하지도 않니? 30년이 넘도록 사실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이러시는 게 사실인가 의심이 드네요. 엄마한테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분이 안 가고요. 네 아빠가 그 잘난 네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 줄 알아? 오죽했으면 이혼했겠니? 너 하나 잘 살게 해주려고 네 아빠는 그래도 가정을 지키려고 했는데 잘 살겠다고 하는 네 아빠 무시하면서 집 나간 건 네 엄마라고. 너랑 연락도 못하게 다 끊어버리고 말이야. 네 아빠가 네 얼굴 못 봐서 얼마나 낙심하고 살았는 줄 알아? 고모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얘기했어요. 고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아빠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야. 네가 조금만 도와주면 돼. 조금만. 네 아빠잖니. 불쌍한 내 동생이기도 하고. 나를 잊지 않고 살았고 그런 아빠가 너무 안쓰러웠다는 고모였어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참 먹먹해지더라고요. 늘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그런지 흔들렸네요. 그래서 아빠 상태가 어떤데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어. 너 이제 곧 만날 수 있을 거라며 기뻐했는데 말이야. 빚도 빚이지만 병원비도 한두 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네가 딸이잖아. 일단 알겠어요.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너무 다 갑작이라. 울면서 애원하는 고모를 일으켜 세웠네요. 네가 도와주면 우리도 앞으로 여느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거지. 솔직히 우리가 피 섞인 가족이잖니. 네? 가족이라 참 낯설긴 하네요. 빚만 갚아주면 우리가 너 진짜 시집가도 무시받지 않도록 네 친정이 되어주마.
너 결혼할 사람도 엄청 잘 사는 애라며. 고모, 그건 제 사생활이고 잘 사는 거랑 저랑은 상관없어요. 고모도 알지? 그래도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이 널 아무리 좋아한다고 했다 한들 결혼해서도 그럴 것 같아? 원래 친정 가족들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무시하는 게 사람이야. 그래서 이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야. 자식 있으면 더더욱 참고 사는 거고. 내 자식한테 나중에 해코지 될까봐 말이지. 그런데 네 엄마는 그런 거 다 떠나서 그저 돈만 보고 이혼해버린 거야. 엄마가 그래도 저 참 잘 키워주셨어요. 그래? 근데 그게 네 엄마가 널 올가매고 아빠를 한 번도 안 보여준 게 문제 아니겠니? 부녀지간 인연을 끊게 했으니 말이야. 천륜 무시 못하는 거야. 엄마의 말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들어봤자야. 자기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네 아빠 사업 망하자마자 그렇게 이혼을 요구하고 네 아빠가 목숨같이 너를 아꼈는데 너 데리고 집 나간 게 네 엄마야. 내가 사실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평생 아빠 얼굴 모르고 산 게 다 네 엄마 탓이라고. 알겠니? 그렇게 돈도 하는 네 엄마.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말을 마무리 짓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왜 아빠 얘기를 한 번도 해주지 않으면서 나한테 모든 걸 숨긴 걸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엄마가 이렇게 막지만 않았어도 아빠가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런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엄마는 부엌에서 열심히 밥을 하고 계셨어요. 결혼 준비한다고 다이어트도 좋지만 밥을 잘 먹어야 해. 알겠지? 무슨 다이어트 그런 거 안 해. 살이 쭉 빠졌는데 요새 집에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바빠서 그런가. 아 맞다. 희성이는 아직도 잘해주지? 시어머니 되실 분도 여전히 다정하시고. 한결같아. 너무 다행이다. 엄마는 진짜 사실 희성이 처음에 반대한 것도 너한테 상처 줄까봐 그런 건데 보면 볼수록 듬직한 게 너랑 잘 어울려. 그래도 우리 딸은 나처럼 살지 말아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해서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엄마처럼이라니? 응? 아니 맞잖아.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않고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으면서 살길 바라니까. 그거 엄마가 엄마 팔자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솔직히 아빠랑 이혼 안 하고 살았으면 엄마도 사랑받았겠지. 또 아빠 얘기야? 너 요즘 왜 그러니? 그래, 네 아빠랑 이혼해서 미안하다. 너한테 아빠 없이 자라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근데 그렇다고 이게 엄마한테 따질 일이야? 내가 오죽하면 그런 선택을 했겠어. 그냥 돈 없고 한심한 아빠랑 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 돈 없으면 얼마나 힘든데. 네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 맞잖아. 난 엄마한테 들은 것도 없고 그냥 당연히 늘 엄마가 옳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아닌 것 같아. 그래, 다 미안하다. 엄마가 죄인이야 너한테는. 그래도 열심히 키운다고 키웠는데 너한테는 그게 늘 상처였네. 또 엄마에게 상처를 드리게 되었죠. 하지만 그때는 저 역시 심경도 복잡하고 마음이 착잡했네요. 그리고 그날 방에서 누워있는데 방문 앞에서 흐느끼는 소리에 저 역시 마음이 너무 아파왔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우리 딸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기적이었어. 그 말에 괜찮다고 안아드리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뭔지 방에서 꼼짝을 하지 않고 혼자 눈물만 훔쳤네요. 그리고 다음날 엄마를 살피지 않은 채 출근을 했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다희야, 나 고모야. 네 아빠 말이야. 돌아가셨다. 와 봐야 할 것 같아. 아, 네? 뭐라고요? 네 아빠 쓰러진 건 내가 말했지? 너 찾다가 결국 돌아가셨어. 엄마한테는 굳이 얘기하지 말고 여기 장례식장으로 와줘. 네 엄마는 절대 알면 안 돼. 정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랑 같이 갈게요. 안 돼. 네 엄마는 네 아빠 인생을 망친 사람이야. 아빠가 보고 싶겠어?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고 혼자 와라. 어? 마지막 하는 길 네 아빠가 널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네가 지켜야지. 기다릴게. 그렇게 전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평생 얼굴도 못 본 아빠가 돌아가셨다며 장례식 한다고 고모에게 연락이 왔는데
안 갈 수가 없었죠. 얼른 갈 채비를 하는데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디 가? 그냥 볼 일이 좀 있어서. 목소리가 안 좋은데? 나 사실 아빠 장례식장 가. 연락이 왔어. 아빠 돌아가셨다고. 뭐? 그게 진짜야? 혼자 가려고? 그러려고. 나랑 같이 가자. 혼자 가는 건 좀 아니야. 아니야, 진짜 괜찮아. 마지막 인사잖아. 그렇게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고 조심스레 발길을 옮겼을 때 고모가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고맙다 와줘서. 아빠가 좋아하실 거야. 너 살아생전에 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는데 진짜 이렇게라도 마지막 길을 보내. 한가운데에 도착했을 때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빠의 영정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모가 옆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엄마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마지막에 허망하게 가지도 않았을 텐데 내 동생 너무 불쌍하다 정말. 또 엄마 탓을 하는 고모가 사실 반갑지만은 않았어요. 엄마도 사정이 있으시겠죠. 그래 뭐 그랬겠지만 그래도 난 내 동생이라 너무 불쌍해서 그러지. 그리고 그렇게 멍하니 서 있는데 장례식 구석에서 낯선 아저씨들의 말소리가 났죠. 지가 바람나서 집 나간 놈이 결국엔 말년이 이렇네. 참나, 조강지처랑 자식 새끼 다 버리고 나간 놈 말년을 내가 이렇게 보게 되다니. 그러게나 말이야. 결국엔 인과응보지.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너무하긴 했잖아 그때. 영숙 씨가 얼마나 울고불고 매달렸어. 그것만 생각하면 벌 받은 건가 싶다니까. 하긴 애는 아무 죄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애 만나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누가 있겠어. 그때 우리가 다 있는 자리였는데. 근데 저 모진놈이 애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난리였잖아. 순간 감정이 휘몰아치더라고요. 영숙이란 사람은 저희 엄마였어요. 그리고 서 있는 저를 의식하듯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너 혹시 수년이 딸이냐? 아이고, 네가 이렇게 컸어? 지애비 안 보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마지막이라고 왔구나. 그러게 네 엄마가 역시 착하긴 하다. 그래도 딸한테 장례식에도 가보라고 하고 그 모진 수모를 겪고 말이야. 네 엄마 잘 지내지? 아마 착하고 심성이 고우니까 뭐든 잘 풀렸을 거야.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다 퍼즐처럼 맞춰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빠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제 자신이 한심한 쓰레기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 네 아빠야. 슬프지? 아유, 수녀나, 네 딸 왔다. 이렇게 네 영정사진 앞에서 우는 거 보니 어때? 그렇게 보고 싶어 했잖아. 울고 있던 저에게 고모는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저를 보고 싶어 했다고요? 이제 연기 좀 그만하세요. 제가 그렇게 바보인 줄 알아요? 다 들었어요. 그동안 나를 보고 싶은데도 못 찾은 게 아니라 날 찾을 필요가 없었겠지. 어차피 처자식 다 버린 사람이 굳이 자식을 왜 찾았겠어요? 돈 떨어지고 없이 살고 보니 내 생각이 난 거지. 세무사도 됐겠다. 좋은 집에 시집도 간다고 했다. 그거 다 듣고 이렇게 찾아온 거 누가 모를 줄 알아요?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이 한 얘기가 어느 정도 맞는 사실인 줄 알았어. 얘가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이러는 거야? 네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런 소리를 하니? 죽는 순간까지도 네 이름 하나만 부르다 돌아가셨어. 네 엄마가 혹시 뭐라고 하니? 아니요. 여기 장례식에 온 손님들이 다 수군대던데요. 얼마나 인생을 개차반처럼 살았으면 마지막 가는 길까지 사람들이 저렇게 수근수근. 안 봐도 비디오예요. 우리 엄마가 그동안 왜 그렇게 나랑 당신들을 못 만나게 했는지 이제서야 감이 오네. 내가 흘리는 눈물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런 걸 겪어도 날 잘 키워내려고 했던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아셨어요? 다신 볼 일 없을 겁니다. 당신들 나 찾을 양심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조용히 사세요. 빚쟁이는 아빠 빚도 갚아달라고 했죠? 아니요. 전 그런 아빠 둔 적 없고 저한텐 아빠는 없는 사람이에요. 제 말에 고모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여기 누가 그런 소리를 하니? 네가 들은 건 오해야. 내가 말했잖아. 네 엄마 보통이 아니라니까? 네가 몰라서 그래.
평생 네 아빠가 얼마나 바가지 긁히고 살았는데. 그 입에서 엄마 올리지도 마요.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멀리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 제 남자친구와 엄마였어요. 그리고 제 엄마를 보고 놀란 고모였죠. 뭘 그리 놀라요? 내가 못 올 때 왔나요? 아니 너는 어떻게 여기를? 내가 다희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말했니? 제가 모시고 왔네요. 안녕하세요. 다희랑 결혼할 약혼자입니다. 참 기가 막혀서. 다희가 순진해서 망정이지. 지금 다희한테 무슨 말을 해가면서 다희 힘들게 하시라고 한 거죠? 저희가 모를 줄 알았나요? 아, 다희가 결혼할 사람? 일단 자네 나랑 얘기 좀 하지. 그래 잘 왔어. 안 그래도 다희 통해서 만나고 싶었는데 나 다희 고모야. 우리가 사실 힘들게 살기도 했고 지금 빚이 어마어마한데 다희 남편 될 사람한테는 이건 돈도 아니잖아. 안 그런가? 뻔뻔한 거 정말 그대로네요. 다희 아빠 바람나서 나 때리면서 매일 이혼하자고 했을 때 거드셨죠? 나 같은 사람이 다희 아빠 놔줘야 한다면서 오히려 부추기고 같은 여자로서 저한테 수치란 수치는 다 줬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불쌍한 척 제 욕을 하면서 다희를 속이려고 해요?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참나 무슨 기억이 조작돼도 유분수지. 네가 내 동생 버리고 집 나간 거잖아. 다희야 너 지금 이상한 소리 듣고 그런 거야. 내가 네 고모인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하겠니? 딸도 필요 없고 와이프도 필요 없다면서 제발 이혼해달라고 짐 다 싸서 내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불쌍한 척하다니 정말 역겹네요. 됐고 다희야 다신 상종하지 말자 저런 인간들이랑. 엄마 미안해. 난 그것도 모르고 내가 너무했어. 다희야 사실 내가 어머님이랑 뒤 좀 알아봤어. 저 사람들 진짜 인간도 아니더라. 나 버리고 딸 자식도 필요 없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세무사 딸에 잘난 집이랑 사돈 맺는다고 하니 무임승차를 하려고 해? 양심 없는 건 진작 알았지만 이 정도로 양심 없을 줄은 몰랐네. 내가 그때 어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당했지 이제는 안 당해. 나 예전 서영수가 아니라고 이것들아. 뭐야? 우리 눈 한 번도 못 쳐다보던 게 지금 우리 동생 장례식장 와서 깽판이야? 너 네 딸 주중에서 지금 나랑 뭐 어떻게 해보자는 거야? 그래 봤자 다희 내 핏줄이야. 알아? 너랑은 성부터가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입 닥쳐. 언제까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어머님한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볼게요. 제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셔서 이러시나 본데 참 어마어마한 분들이시더라고요. 다희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은 되지만 아무래도 다 오픈을 해서 정신을 차리게 해드려야겠네요. 희성씨,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염치도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너 잘못될까 봐 희성이한테 알아봐달라고 했어. 미안하다. 너한테 상의를 했어야 하는데. 아니야. 어머님이 그러실 만하지. 돌아가신 네 아버지랑 저 고모라는 사람 사기 전까만 해도 시비범해. 네 아버지 너 말고도 자식들도 여럿이더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첩실해 또 첩실해. 진짜 내가 경악했어. 그래놓고 널 못 잊은 척하면서 네 고모랑 이렇게 너한테 접근한 거야. 네가 그중 제일 잘된 자식이니까. 내가 내 딸이 이용당하는 걸 눈뜨고 볼 것만 같아요?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역시 그랬군요. 설마 했고 저 아저씨들 말에 놀라긴 했는데 참 그동안 그래도 아버지라고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바보 같네요. 아니야 다희야. 너 저 사람들 말 믿을 거야? 지금 네가 너무 잘 되니까 네 엄마도 머리를 쓰는 거라고. 얼마나 못된 사람인데 그래. 네가 끝까지 우리랑 멀어졌으면 해서 저러는 모양인데 다희야 네 아빠 진짜 불쌍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 말 끝에 장례식장에 있던 오래된 아빠란 사람의 친구분들이 나서시더라고요. 살다 내가 뭐 떠난 놈 일이라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누나 그건 아니죠. 솔직히 수년이가 영숙 씨한테 좀 심했습니까? 이건 저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영숙 씨 딸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나마 어려서 동네 친구들이라서 그동안 못 볼 걸 다 넘어가 준 거지만 앞으로 그러시면 안 돼요. 니들이 뭘 알아? 뭘 알긴요. 수년이 생전 결혼 5-6번 하고 자식들도 줄줄이 몇 명인지 모르는 애들 낳고 한량짓 하면서 산 거 우리가 몰라요?
누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영숙 씨한테 미안해야지. 이렇게나 당신들 핏줄을 곱게 키워놨는데. 준현이 자식 진짜 염치 없는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거봐. 지금 이렇게 장례식에 사람 하나 없는 것도 인생 지가 이따위로 산 결과겠지. 영숙 씨 침이나 뱉어버려요. 나도 이 자식이랑 뭐 친구로 엮였지만 진짜 안 될 놈이니까. 야, 가자. 그러니까 내가 오지 말자고 했잖아. 뭐 좋은 꼴 보러 온다고 여기로 오냐?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이니 와 봤지. 역시나다. 누님도 그렇고 참 어찌 끼리끼리 지냈는지 옆에서 듣는데 내가 이렇게 화가 안 날 수가 있나? 사람들이 정도껏 해야. 아이고, 양심이 없어도. 에이, 니들이 안 닥쳐. 고모는 얼굴이 상기되어 화를 내셨고 저를 데리고 엄마와 남자친구는 나오게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모든 게 달랐기 때문에 제 자신이 참 멍청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엄마를 오해하고 미워해서 너무 죄송했죠. 엄마, 미안해. 정말 내가 할 말이 없다. 엄마가 나한테 어떤 엄마인데 내가 엄마를 의심했어. 괜찮아. 엄마는 다 괜찮아. 너만 상처 안 받으면 돼. 다희야, 어머님 진짜 마음 졸이셨어. 나한테 연락 오셔서 다희 혹시라도 상처받게 될 수도 있는데 꼭 알아봐 달라고. 정말 반성하고 다희 너한테 연락한 거 맞는지. 근데 아니더라. 뭐 속내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하게 내가 뒷조사도 했거든. 아버지란 사람 살아계실 때 고모랑 했던 얘기도 들을 수 있어. 남자친구는 흥신소를 통해 저에게 연락했던 아버지란 사람과 고모를 계속 쫓아다니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대화 내용까지 받아낼 수 있었다고 했어요. 네 핏줄 중에 그런 똑똑한 애도 있었냐? 참나, 하긴 영숙이 걔가 좀 야무졌어? 하여튼 걔는 우리 핏줄이니까 잘 구워 삶아서 돈 좀 뜯어내자고. 부자 남편 만나 시집간다니까 솔직히 우리 도와주는 건 뭐 돈이겠냐? 불쌍한 척하고 연락하면 그만이야. 걔 아마 영숙이 닮아서 속이 무전장 열일걸? 그러게 말이야. 이게 웬 떡이야. 매일 돈돈거리며 살 줄 알았는데 자식 덕보게 생겼네. 나야말로 몸도 안 좋아지는 판국에 이제 내 인생도 엄청 피게 생겼어. 그러니까 말이다. 얼마나 좋아 노년에. 말만 잘 돼서 우리 건물이나 한 채 사줬으면 좋겠다. 안 그러냐? 그러면 진짜 땡큐지. 그거 아니어도 빚 좀 해결해주고 생활비만 줘도 되지. 아니 지가 나 아니었으면 태어날 수나 있었겠어? 그래 맞아. 아무리 딸 자식 버리고 간 아비라도 애비 덕분에 태어났는데 지가 할 도리는 해야지. 너 잘 생각했다. 근데 그때 영숙이한테 내가 심했지. 뭐 어때? 어차피 안 볼 사이였는데. 그리고 영숙이가 좀고지식했냐? 남자가 바람 좀 피고 손찌검이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울고불고. 걔 생각하면 머리 아파. 맞아. 걔가 고지식하긴 했어. 뭐 그래도 그 덕분에 애는 잘 키웠잖아. 걔가 할 일이 그거밖에 더 있냐? 애까지 못 키우면 지가 뭐 볼 게 있어. 집안도 형편없는 게. 그래도 네가 살아줘서 걔는 그걸 영광으로 알고 살 거다. 그리고 다희가 똑똑한 게 너 닮아서지. 네가 머리가 좀 비상해? 그러니까 당당하게 아빠라고 나서도 될 거야. 하긴 당연하지. 지가 내 머리를 닮아서 세무사가 된 거지. 뭐 얼굴도 안 봤지만.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들 중에 제일 용이 되긴 하네. 역시 김순현 인생 꼬꾸라지는 법은 없다니까. 사돈에도 빵빵하겠다. 다른 사업 아이템이나 생각해봐야지. 그 대화를 듣는데 제가 몰랐던 엄마의 삶을 듣게 된 것 같아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엄마 또한 예전의 과거가 생각났는지 무진장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 난 진짜 왜 이럴까? 엄마가 날 지금까지 키워준 애도 모르고 말이야. 엄마는 괜찮다니까. 그만 울어. 어머님이 다이 네 걱정만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만 울고 이제 마음 정리해야지. 나도 있고 어머님도 있잖아. 그리고 내가 더 알아본 게 있거든? 뭔데? 고모라는 사람이랑 돌아가신 네 아버지. 남자친구는 그 말 끝에 서류 뭉치를 보여줬고 그것은 고모 명의로 된 사채빚과 아빠의 채무 기록 그리고 사기 전과 기록이었죠. 그리고 사기를 쳐서 본인 명의로 돌려놓은 차명 부동산 불법 임대 수익 자료까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알아본 거야? 그럼 당연하지 네 일인데. 내가 허투루 했을까봐? 어떻게 할까? 가만 안 있지. 날 농락하고 엄마까지 또 힘들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나 안 참을 거야 절대로. 파렴치한 인간들. 나랑 어린 너한테 그렇게 모질게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빚까지 떠안게 하려고 하다니. 정말 엄마가 어쩜 그런 남자랑 연을 맺었는지 한탄스럽다. 절대 용서하면 안 돼 그것들. 그리고 장례식이 모두 끝이 나고 전 고모에게 연락을 해서 따로 불러냈어요. 그래, 그때 그렇게 가고 궁금했어. 네 엄마가 뭐라고 말했을지 모르겠다만 네가 오해한 부분도 있어서 내가 설명해주고 싶었거든. 사실 과거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도 뭐 네 엄마한테 상처는 줬겠지. 그래도 우리가 받은 게 더 많아 이거사. 네 아빠가 왜 여자한테 청착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살았겠어. 그게 다 네 엄마한테 상처를 받아서 정착하지 못한 거라고. 알겠니? 또다시 본인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엄마를 끌어들이는 고모였어요. 그때 알았죠. 절대 자비를 베풀어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기요. 연락 끊긴 조카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내려고 했던 거 다 알고 있고요. 여기 이거부터 보세요. 당신이 한 죄가 다 써있으니까. 아니 이게 뭐야? 이런 걸 네가 어떻게? 저한테 가족이라고 부를 자격이나 있나요? 참 어이가 없어서요. 뭔. 핏줄이라는 명목으로 이딴 식으로 살지 마시죠. 당신은 나한테서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어. 알아요? 고모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런 것까지 저희가 알아볼 줄은 몰랐던 고모였기 때문에 정말 당황스러운 얼굴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역겨운지 참 인간의 이중성이 소름이 돋더라고요. 예, 알겠어. 알겠으니까 이건 좀 못 본 걸로 해줘라. 응? 한 번만. 이젠 다신 연락 안 할게. 이제 와서? 아니 절대 가만 못 있죠. 죽은 네 아빠 생각해서 모른 척하면 안 되겠니? 걔 망나니로 살아서 그렇게 벌받았잖아. 한창의 나이에 죽음으로 벌받았는데 그냥 눈 감아줘라. 어? 이미 법적 소송 준비는 다 끝이 났어요. 당신 명의 차명재산 그리고 불법 임대 수익까지 싹 다 말이죠. 내가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 애초에 사기칠 명목은 아니었다고. 어? 들어봐라. 듣기 싫어요. 당신 인생은 당신 스스로 망친 거야. 고모는 땅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얘야, 한 번만 봐줘라. 우리 가족이잖아. 네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니? 그러니까 그냥 아빠를 생각해서라도 봐주면 안 되겠어? 아빠라니 참 가당치도 않네요. 당신이란 사람들은 아예 끊어야 해. 핏줄이니까 봐줘야 한다? 아니, 핏줄이 내 등 쳐먹으려 한 걸 생각해야죠. 나한테도 엄마한테도 아무런 의미 없는 당신들 어디 한번 이제 당해보세요. 그렇게 고모는 검찰에 기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자친구는 엄마와 저에게 맛있는 걸 대접한다며 식당으로 데리고 갔어요. 뭘 나까지 둘이 맛있는 거 먹지. 그런 게 어딨어. 엄마도 딤섬 좋아하잖아. 같이 먹어야지. 희성씨 고마워. 어머님 저 다희랑 결혼해서 잘 살게요. 그리고 어머님도 제가 잘 모실게요.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고마워 정말. 내가 희성이한테 너무 고마워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 엄마 이제 우리 외롭지 않게 북적거리며 살아보자. 저희는 뒤이어 본격적인 결혼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어울리는 드레스, 액세서리 등을 골라주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다희야, 우리 희성이랑 결혼해줘서 고맙다. 내가 딸이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딱 다희가 들어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우리 정말 잘 살아보자. 이제 힘든 일은 없을 거야. 감사해요 어머님. 부족한 게 많지만 희성씨랑 어머님, 아버님한테 정말 잘하겠습니다. 저 부족한 게 많은 거 알아요. 그래도 노력할게요. 부족하긴 이렇게 분이 넘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똑똑하지, 지혜롭지. 나는 네가 참 좋다. 사람 냄새나서 정말 좋아. 그리고 시어머니는 곧 엄마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하였어요. 이렇게 혼자서 귀한 딸 예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돈. 제가
다이 더 귀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아우, 안사돈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제가 더 감사하죠. 희성이 너무 멋있는걸요? 혼자 다이 키우시느라 눈물 꽤나 흘리셨죠? 이제 그 눈물 흘리지 않고 웃을 일만 있도록 저희가 해드릴게요. 감사해요, 사돈어른. 벅차오르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그리고 한 몇 달이 지났을까? 우편함을 열었는데 낯선 손글씨가 보이더라고요. 봉투 곁면에는 구치소라고 적혀 있었고 순간 눈살이 굉장히 찌푸려졌어요. 그리고 뜯어서 읽어보니 역시나 그 여자였죠. 다이야, 고모고 잘못했다. 네 아빠가 널 너무 보고 싶어 해서 그랬던 거야. 네 엄마는 여전히 네 옆에 있으면 도움이 안 돼. 고모는 네가 행복하기만을 바란다. 희성군이랑 잘 상의해서 이 고모를 빼낼 수 있는 방법 좀 구상해줘. 고모 부탁이야. 대략 내용은 이랬네요. 참, 끝까지 어리석은 그 여자를 보고 저는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 휴지통에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여전히 자상한 남편 덕에 웃음이 마를 날이 없고 참 행복해요. 엄마 또한 제가 잘 사는 모습을 보니 행복하다고 하시네요. 딸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엄마가 절 혼자 키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신 일인지 무척이나 실감하며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도와줘도 힘든데 혼자 어떤 정신으로 키우셨을까요? 그럼에도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해준 우리 엄마에게 고맙다고 글을 쓰며 마무리해야겠어요. 엄마, 감사하고 사랑해요. 오래오래 곁에 있어주세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곁에도 고맙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